네, 초코와 함께했던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서서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었는데 대표님은 좀 오늘 어떻게 보내보셨어요? 이번 주 어떨까요? 이번 주 일단 뭐 큰 매크로 이슈 관련돼서 역시 FOMC 회의록인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실적 추정치 한 주가 벌어들인 주당 순위 EPS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상당 부분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2100에서 단기적으로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언제나 상승 뒤엔 조정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약간 박스권 형태로 옆으로 길게 좀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주식을 뭐 지금 관련돼서 조금 수익 나서 조금 수익 났다고 해서 팔거나 아니면 조금 손실 났다고 해서 손절하는 그런 타이밍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대량 매수했을지 저희가 종목 탑5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로템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 두 종목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모아데이터 그리고 페노션도 연일 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외국인이 꼽은 EV 첨단 소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EV 첨단 소재 2대1 감자 그리고 주주 대상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한 이력이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5%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EV 첨단 소재 내일도 주가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스탑으로 일치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EV 첨단 소재가 최근에 핫한 리튬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주가가 괜찮았었는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스탑으로 주셨습니다. 일단 회사 재무 구조가 너무 나쁘고요. 투자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무상 감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것도 무상 감자도 뭐 예를 들어 설비 투자를 증설해서 그런 굉장히 뭐 매출과 이익에 대한 증대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 무상 감자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 자금의 목적으로 무상 감자를 진행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 분기별로 실적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적에 대한 적자폭도 커지고 있고 근데 결국 본업은 이 회사는 FPCB 관련된 회사인데 FPCB 관련돼서 LG 쪽 매출이 높은데 LG 쪽 그것도 소위 말하는 OLED 쪽이 아니라 LCD 패널 쪽의 공정 재료를 쓰고 있거든요. LCD는 완전 사양 산업에서 전부 지금 다 OLED로 다 바꿔가는 마당인데 그 본업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는 역시 그 양극재 그 핵심 소재에 쓰이는 그 원자재 앞단 그러니까 탄산리튬을 한 25톤 정도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에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좀 반응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탄산리튬 가격이 1년 평균 대비해서 400% 넘게 상승한 부분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앞서서 리튬 모멘텀이 있는 STX를 공략주로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이슈가 있는 EV 첨단 소재는 스탑을 주셨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로 스탑을 주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FPCB라든가 그 투명 LED 쪽이라 해야 되나요?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좀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또 FPC라는 또 부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앞에서도 좀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재무적으로 좀 좋지가 못합니다. 재무적으로 좀 좋지가 못하고 신뢰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투자라는 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뭐 감자 내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이 7%밖에 안 된다라는 게 그것 또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최대 주주가 7%밖에 지분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건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손을 털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언제든 좀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만큼 지금 동사가 재무가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이 낮은 상태에 있어서 오늘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뛰어넘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는 좀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좀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EV 첨단 소재 감자 이슈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있다고 짚어주셨어요. 아무래도 악재가 있는 기업은 굳이 눈길을 줄 필요는 없겠죠. 첫 종목 EV 첨단 소재는 저희 스탑으로 일치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떨까요? 현대로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의 강한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반등 연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 타고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죠. 네, 현대로템은 두 분 다 고로 일치했습니다. 지금 네옴시티 기대감에 더해서 오늘은 노르웨이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모멘텀이 워낙 탄탄해서 대표님이 고의견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에 대해서 완전 다 파악하신 것처럼 예.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반전을 깨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실적이 좋았죠. 3분기에 그쵸.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매출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좀 개선되니까 영업이익 개선폭이 좀 좋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 철도 사업부도 워낙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50% 넘게 차지하는 캐시카우긴 한데 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익률이 한 2% 언더거든요. 1.8%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방산으로 계속 벌크업을 해서 방산 부분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면 방산 쪽의 매출은 9.7%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방산 부분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적으로 K2 전차 수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올해 방산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32%면 내년에 45%까지 확대되면 이익률이 지금 산술적으로만 해도 전체 평균 현대로템의 이익률이 4% 언더라면 지금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관련돼서도 말씀 주신 대로 드디어 이제 계속 10월 달부터 발표 난다 만다 얘기 나오다가 12월 달에는 드디어 발표 나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후전차 관련돼서 독일의 경쟁사죠. 그 크라우마 베이페그만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에서 현지 동계 시험 평가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성능적으로도 우수함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경쟁력 관련돼서는 국산 파워팩 요게 가장 좀 기술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국산 파워팩 개발 완료되면 이제 계속 대거 중동 쪽의 수출에 대한 뭐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현대로템은 실적 이제 숫자가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신규로 진입하는 관점보다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유자 입장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가격이 여기서 뭐 10%에서 15% 조정이 나온다. 그럼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죠. 매니저님은 네. 어떤 관점이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르웨이 관련해서 좀 K2 전차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좀 나올 만한 이슈, 이 부분들은 어차피 그 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11월 달부터 시행되는 수소 충전, 종합 수소 충전 관련된 이슈가 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 움직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6%까지 올랐던 거 2차전지 소재 쪽도 상당히 좀 좋았지만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들과 그리고 수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현대로템도 그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이번에 또 지난주에 빈살만 뭐 사우디 왕세자가 좀 왔을 때 현대로템에서도 뭐 그런 수소 산업 관련해서 이제 제안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뭐 그렇다면 현대로템이 앞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모멘텀은 앞으로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의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도 투자자 입장에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방산 산업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종합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 나가 이번 11월 달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전 고점 뭐 32,000원 부근인데 저는 전 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신규로 대응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방산 사업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또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 좀 흔들리지 않는 섹터로 자리를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B2B잖아요. 예. B2B인데다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랑 사실 무관한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관한다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뭐 3년에서 5년 길게는 뭐 이렇게 7, 8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거의 국내에 완전 내수용했다면 이제 뭐 폴란드를 기점으로 중동,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제 뭐 호주까지 계속 다양한 이제 해외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고루 기분 좋게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 저희 진성TC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진성TC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러브콜을 연이어 받으면서 고점을 높여 나가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고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진성TC는 갈렸습니다. 지금 실적도 좋고 네옴시티 테마로 엮인 종목 아닙니까,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인가요? 일단 내용이 다 좋아요. 예. 지금 이제 뭐 거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비 하부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판매량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처는 뭐 국내에서 보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고, 그리고 뭐 해외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캐터필러가 또 있고 뭐 밥캣이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죠. 일본 쪽에도 지금 이제 뭐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성TC가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서도 좀 중장비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거래처의 매출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올해 현금 유동성 물량도 많이 좀 풍부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쪽, 특히나 SOC 쪽, 뭐 원전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뭐 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동남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제 인프라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런 중장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SOC 쪽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고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의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장비 쪽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이 지금 거의 뭐 10,000원, 뭐 9,500원 이 부근에서 지금 이제 오늘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른 일본과 이평선 간의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 고점 부분이 보게 되면 2021년도 거의 뭐 4월달, 작년 4월달인데 17,000원까지 올라왔었죠. 네. 1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5,000원까지 오늘 좀 보여주고 기술적인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 오늘 좀 나오는 부분이었고 연기금 쪽이 그날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탑을 좀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진성TC 또 주가 위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 부분은 대표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고를 두셨잖아요. 고점을 더 높여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은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주봉, 뭐 월봉, 연봉으로 다 지금 기준 가격대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조정은 언제든지 워낙 단기간에 뭐 일봉상으로 보면 한 8,000원대부터 올라왔으니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외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워낙 원자재 이 광물 채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광물 채굴에 대한 그 이슈도 어떻게 보면 진성TC도 모멘텀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매출단에는 아직 반영이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법안 최종 통과된 부분이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캐터필러 비중이 뭐 거의 65%에 달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심한 의존도가 심한데 뭐 농기계 1등이 뭐 존디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뭐 일본 히타치 고마츠 등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한다는 거는 그만큼 마진 구조를 잘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오히려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오히려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물론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지만 이 건설기계 자체가 전체 업종이 지금 EPS가 다 하향되는 추정 중에 한 6개 업종의 EPS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라서 이 기계 관련돼서 진성 TC는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도 있고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아직 충분히 주가에 더 반영될 여지는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인 진성 TC까지 저희 3가지 종목 짚어봤고요. 두 분이 직접 고른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꼽아주셨을까요? 두 분의 최선호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심주로 방금 짚어주신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진성 TC 방금 차트를 열어주셨는데 가격 전략 한번 간단하게 받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가격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전고점이 일단 전고점을 넘어설 거라고 네, 보십니까? 잠시만요. 네, 지금 15,000원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전고점이 얼마 형성돼 있을까요? 차트가 좀 안 올려가지고. 예. 네, 17,300원인데요. 예. 17,300. 왜냐하면 15,500원 이상에서는 사실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매물대가 10% 언더라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7,500원이고요. 예. 저는 지금 가격에서 뭐 20% 이상 조정이 나온다면 추세가 깨졌다고 보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면 굉장히 건전한 조정을 보고 있어서 한 12,500원에서 13,900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10% 마이너스에서 한 13% 마이너스 정도 가격인 구간이면 좀 건전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좀 길게 잡아서 한 20% 정도 가격이 마이너스 20% 정도 가격이 예. 11,700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C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알려드렸고요. 단기 목표가 17,500원과 손절가 11,7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죠. 우리 매니저님은 현대로템 꼽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6.5%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오늘 좀 1% 이상 좀 조정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뭐 시장보다는 좀 강했던 종목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는 일단 저는 32,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고점 부분이 보게 되면 8월 달에 32,000원, 2,850원이었는데 일단 32,000원까지 좀 가볍게 좀 1차 목표가로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29,000원 전후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로템 목표가 32,000원과 손절가 28,0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 공략주까지 알려드렸고요. 매니저님 오늘 밤에 또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열일 달립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뭐라 해야 되나 밴드 네이버 밴드도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서 이제 MBN 골드 이제 박수홍이라 치시면 이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10시 30분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 정말 알짜 종목이고 단기 수익을 우리에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서 시장 전략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해주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박수원 매니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